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점령 러시아군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보급선을 끊어 힘을 뺀 다음 섬멸해 그 지역을 탈환할 수 있다는 서방 군사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1일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남쪽과 동쪽에서 몰아내기 위해 반격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몇 달간 주요 전장은 3월에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힘들고 긴 전투를 준비했다. 빠른 승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직 헤르손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쪽에서의 작전이 중단되거나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계획된 방식으로 수행된다. 우리는 러시아군의 물류, 방공 시스템, 연료 및 탄약고를 파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속전속결보다는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러시아군의 숨통을 조여가며 분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이 수행되자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심해의 대탈출이 이어졌습니다. 안톤 게라시엔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은 29일 우크라이나의 국경과 불과 40km 거리에 있는 벨고로드 기차역에서 필사의 탈출 행렬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벨고로드 기차역은 밤 기차에 몸을 실으려는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같은 날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주택가 상공을 지나 폭발하는 동영상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한 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날아온 미사일은 굉음과 함께 벨고로드 밤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이딴 공격에 주민 공포는 극에 달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벨고로드 곳곳에는 러시아군 무기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 후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표적이 된 것인데요. 4월에는 러시아 영공을 침범한 우크라이나 군용 헬기가 벨고로드 연료시설을 공습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7월에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가옥 수백 채가 부서졌습니다. 이후 탄약고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폭발 사고가 잇따랐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벨고로드에서 의문의 폭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또 한 번 주택가로 미사일이 날아들자 주민들은 필사의 탈출에 나선 것입니다. 방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당국의 설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주민 불안대로 31일 아침에도 폭발음은 계속됐습니다. 벼체슬라프 글라드고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오늘 벨고로드의 아침은 몇 번의 폭발과 함께 시작됐다. 물론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고 현재까지 특별한 인명 혹은 재산 피해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벨고로드 당국은 관련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 중이다라고 주민을 안심시켰습니다. 29일 나탈리아 후메니우크 우크라이나군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오늘 우리는 헤르손 지역을 포함해 다양한 방면으로 공세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메니우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러시아군 병참로를 겨냥한 공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적을 약화시켰다면서 지난주에도 러시아군 탄약고가 10개 이상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향후 반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후메니우크 대변인은 모든 군사작전에는 침묵이 필요하다면서 남부에 있는 러시아군은 상당히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처드 베런즈 전 영국 합동군사령부 사령관은 타임즈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에서 반격을 시작했고 건전한 군사적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번 반격의 배경에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 이는 또한 당신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이 농촌 지역에서 진격하고 있다. 얼마나 성공적인지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우크라이나군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은 크림반도와 연결되는 다리에 발포하여 헤르손시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교살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아직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런즈 전 사령관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훨씬 더 약해질 때까지 헤르손을 목졸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것의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최근 러시아군이 심각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더 많은 차질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러시아군의 훈련 규모가 비교된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2018년 러시아군은 다량의 군용 차량과 탱크들로 무장해 훈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같은 훈련에 찍힌 모습은 너무도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군인들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 군대가 러시아 군인보다 많은 러시아 최초의 대규모 훈련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친러 채널 쪽에서는 패배를 감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언론인이자 러시아 연방 대변인을 지낸 크리스토프 그로제프는 트윗에 러시아의 무장 채널에서 뿜어져 나오는 익숙하지 않은 패배주의의 냄새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그는 이 글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멘트로 우리는 그들의 약한 예비군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몰아낼 수 없었고 이제서야 그들의 슈퍼프로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라는 글을 꼽았습니다. 추가 코멘트로는 젠장, 우리가 진짜로 싸울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ANA 뉴스의 알렉산드로 하르첸코 기자는 돈바스의 솔레다르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하고 나토 무기를 장착한 새로운 군대로 교체되었다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 활동이 증가하고 더 공격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영토의 19.48%를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월 한 달간은 0.08% 증가한 면적을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위해 러시아군은 지난달 손실보다 5.1% 증가한 35%의 전력을 손실한 것으로 UAF 추정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약 84년이 지나야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훈련인 보스토크 2022 전략지휘본부 훈련이 1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스와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러시아 극동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위해 이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함정들이 동해와 오호츠크의 해역에 배치됐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50척 이상의 군함과 보트, 잠수함 등이 동해와 오호츠크의 해상 전투훈련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기간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등은 동해와 캄차카 동부 해역에서 합동으로 대함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극동 도서 지역과 캄차카주 인근에서 미사일 공격과 포격으로 가상의 적 해군과 상륙 부대를 물리치는 연습도 이뤄집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기간 전투기들이 공중 목표물 요격, 공격 항공기 엄호, 지상 목표물 공습 등 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PA 통신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진행하는 이번 훈련은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과시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훈련에 필요한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 역시 엿보인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보스토크 2022 훈련이 이날 종료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과 시기적으로 연결된 점을 고려할 때 한미일과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보스토크 2022 훈련은 중국을 비롯해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등 모두 13개국이 참가하며 총 5만 명가량의 군인과 군용기 140대, 군함 60척 등이 동원됩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가 주최하는 단일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6회 공군 병력을 동시에 파견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모든 국가가 훈련을 시행할 권리는 있지만 참가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 훈련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례적 과시적 군사훈련은 두려움의 방증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